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몸과 마음 편안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웃음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소중한 일상에 힘이 되고 또 즐거움을 더해드릴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께서 드시는 약,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실 때요. 이때 알아두시면 좋을 점들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약을 드시는 것이 아마 어르신께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약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그 핵심 정보들을 제가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드시는 약의 가짓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경우가 참 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약을 먹는 걸 다약제 사용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정확히 약을 몇 개부터 먹어야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좀 기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꾸준히 복용하시는 경우 이걸 다약제 사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4가지나 혹은 6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보기도 해요. 5가지 이상이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약의 개수가 아니고요. 그 약들이 지금 어르신께 정말 다 필요한지, 혹시 불필요한 약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때로는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과도한 다약제 사용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개수보다는 정말 필요한 약을 적절히 드시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유독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여러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한 가지 질환만 있는 경우보다는 2~3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네네.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예전 같지 않으시고 또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어서 쉽게 넘어지실 수도 있고요. 또 기억력이 약간 가물가물해지거나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 눈이나 귀가 어두워지는 그런 불편함도 겪으실 수 있죠. 아휴, 그렇죠. 네, 때로는 외롭거나 좀 우울한 마음이 드시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관리하고 또 치료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약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이유로 약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곳저곳 여러 병원을 찾게 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각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이 이렇게 쌓여서 가짓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아주 흔하고요. 때로는 어떤 약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거나 어지러운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 부작용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추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리고 불안하거나 잠이 오지 않아서 약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약 때문에 다른 약을 먹게 되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약 종류가 많아지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드시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약봉투 여러 개 늘어놓고 이게 맞나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혹시 위험한 점은 없나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약을 복용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바로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복약 순응도요? 네, 즉 약 종류가 너무 많고 복용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때 정해진 약만큼 챙겨 드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식전에 먹어야 할 약, 식후에 먹어야 할 약, 하루 1번, 하루 3번 이걸 다 기억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으시니까요. 약효를 제대로 보려면 정해진 대로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맞아요. 약 효과를 보려고 먹는 건데 정작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려워지면 참 속상하죠. 그것 말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약물 간의 상호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상호작용이요? 네, 우리가 먹는 약들은 각기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약을 함께 먹으면 이 성분들이 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약효가 너무 강해져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약에도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이 있는 셈이죠. 아, 약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혹은 너무 힘을 합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호작용뿐 아니라 복용하는 약의 개수 자체가 늘어날수록 약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부작용이나 몸에 해로운 반응이 나타날 자체가 높아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복용하는 약이 한 가지씩 늘어날 때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평균 8.6%씩 증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8.6%나요? 약 하나 추가될 때마다요? 네, 약 하나 추가될 때마다 위험 부담이 그렇게 늘어난다니 조금 놀라운데요. 단순히 약 개수가 많아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높이거나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지거나 기운 없이 쇠약해지는 그 노쇠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 더 심각하게는 병원에 입원할 확률을 높이거나 드물지만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아이고, 듣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약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약값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약 종류가 늘어나면 당연히 약값 지출도 늘어나고요. 혹시 부작용이라도 생겨서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지게 되죠. 실제로 복용약 개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의료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하, 여러모로 부담이 커질 수 있군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은 미리 알고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방이 가능하다고요? 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75%까지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와, 75%까지요? 네, 즉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죠. 와, 정말 다행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실제로 약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신지 그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다약제 사용 비율은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국제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약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비율이 무려 70.2%에 달했습니다. 70.2%요? 네, 자료를 제출한 17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세상에. 7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약을 꾸준히 드신다는 거네요. 정말 높은 비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넓혀봐도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가지 이상의 약을 석 달, 90일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는 비율이 계속 47%,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네, 그러니까 어르신 2분 중 1분 가까이는 다약제 사용에 해당하시는 셈이죠.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 약 드시는 어르신들을 뵙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이유가 있었군요. 더 주목해야 할 점은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다약제 사용입니다. 네. 80일 이상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연평균 약 4.5%씩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꽤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10가지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정말 걱정스럽네요.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 것이 실제로 어르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보면 여러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년 안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찾게 될 확률이 1.3배에서 많게는 2.1배까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배요? 네, 약을 많이 드시는 것과 실제로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니 이거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응급실 방문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일부 병원 응급실을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약 14.3%, 대략 7분 중 1분 정도가 약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오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7분 중 1분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약물 관련 문제 중 76%, 그러니까 4분 중 3분의 경우는 미리 주의하고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로 응급실까지 가셨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약을 드실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조사에서 몇 가지 약물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를 묽게 만드는 약, 항은고제라고 하죠. 아, 네네. 또 일부 정신과 약이나 신경안정제, 특히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맞는 인슐린 주사, 소변량을 늘리는 이뇨제, 이건 혈압약 등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마름이나 변비, 졸음 등을 잘 일으키는 작용, 이걸 항콜린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용이 강한 약들을 2종류 이상 함께 사용할 때 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특정 약물들이 있네요. 네, 물론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을수록 문제 발생률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5개 미만일 때는 10명 중 1명꼴, 즉 10.1%였던 문제 발생률이 10개 이상일 때는 18.0%, 거의 5, 6명 중 1명꼴로 늘어났으니까요. 약 개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정 약물 조합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약으로 인한 문제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걱정되는 점도 많았지만 희망적인데요. 어르신께서 지금 드시는 약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핵심은 꼭 필요한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즉 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다약제 사용이요. 네,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꼭 먹어야 하는 약은 제대로 효과를 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목표죠. 이를 위해 어르신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내가 먹는 약 목록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약 목록이요. 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직접 사서 드시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일반의 약품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각종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혹시 드시는 한약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현재 내가 입으로 넣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죠. 약 이름하고 하루에 몇 번, 언제 먹는지 등을 함께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아, 처방약뿐 아니면 내가 사 먹는 것까지 전부 다요? 와, 생각보다 목록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거든요. 둘째는 이렇게 만든 목록을 병원에 가실 때나 약국에 가실 때마다 꼭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보여드리고 상담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 목록을 보여드리는 거군요. 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시거나 여러 진료과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사님도 어르신께서 다른 곳에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전부 알긴 어렵거든요. 이 목록 하나가 중복 처방이나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의사 선생님도 약사님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셋째는 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절대로 참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기. 네, 이 약은 왜 먹어야 하나요?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해요? 혹시 이 약 먹고 속이 불편할 수도 있나요? 지금 먹는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등등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질문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약사님은 어르신의 안전한 약 복용을 돕기 위해 계신 분들이니 분명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용기를 내서 궁금한 건 또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직접 실천하시는 것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전문가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힘이 될 겁니다.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약사들이 환자가 먹는 모든 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최적의 약물 복용 계획을 세워주는 전문 상담 서비스, MT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범 사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와, 약사님이 내 모든 약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네. 또 어르신께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때 이미 도움을 받고 계실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이라는 건데요. DUR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거나 약사님이 약을 조제할 때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혹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어르신이 드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약은 아닌지 등을 점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런 자동 점검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도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직접 본인이 어떤 약을 처방받아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내가 먹는 약 한윤회라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면요.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그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먹는 약 한눈에요? 네, 이걸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먹는 약 목록을 만들 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는 약은 없었는지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니 정말 편리한 세상이네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약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와 어르신 본인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자신의 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질문하실 때 전문가들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오늘 다약제 사용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약을 드시는 것이 어르신께는 흔한 일일 수 있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핵심은 역시 내가 먹는 약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들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이나 자주 가시는 약국의 약사님과 편하게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야말로 어르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맞습니다. 약은 잘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약 사용은 어르신의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께서 약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처럼 이런 건강 정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아주 큰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